요즘 배달업계는 쫓고 쫓기는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배달 일에 뛰어들면서 현장 기사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기사들이 직접 추격전까지 나서는 상황, 현장 카메라 송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추격전입니다. 도망가는 외국인 배달 기사와 뒤쫓는 한국인 기사. 취재진까지 쫓아가니 지나가던 경찰관도 수상하다 싶어 따라왔습니다. 네, 저희 뛰어가시니까 뭔 일인가요? 네 분 뛰어가시길래 명의를 도용한 거죠. 못하는 거. 동남아 국적의 이 남성은 유학생 비자로 배달 일을 했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비자인데 어떻게 배달 기사로 등록했을까? 도용한 한국인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이 행위 자체로도 체포 사유입니다. 명의 도용이다. 본인 안씨 아니죠? 안씨 아니죠? 출입국 관리법으로 현금을 체포할 거예요. 유학 비자라 근데 여기서 알바하면 안 돼. 그 우리나라 법 위반이야. 그래서 도망간 거지. 최근에는 이런 외국인들을 직접 잡는 한국인 배달 기사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본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시키기로 빨리 와야 돼. 뭐예요? 뭐예요? 너 배달 누가 그래? 아니 나오라는 거 알았으니까. 아니 그만 봤어. 봐봐. 나이스. 다 지켰어. 오케이. 정말 굶어 죽겠다 싶어서 찾게 됐습니다. 외국분들이 유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명의 도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아셨어요? 잡고 나니까 이제 걔네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자영업자에게도 골칩니다. 외국인이에요? 그럼 비자 좀 보여주세요. 네? 비자. 그러니까 그거 보여달라고. 그걸 왜요? 그게 없으면 일하면 안 되는데. 경찰 신고해주죠? 명의도용한 거니까. 명의도용해서 지금 대단하고 취업 비자도 없는데 바로 와주실래요? 얘 지금 도망가려고 그래가지고. 비자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다 도망가거나 저희를 밀치고 가거나 그렇게 음식을 안 가져가서 그다음에 손님들한테 배달 지연도 되고. 면허가 없거나 보험 가입이 안 돼 사고가 나면 도주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지사장들이 명의를 빌려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망가라 뭐 하면서 매뉴얼이 엄청 다양해요. 외국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들의 소득이 본인 것으로 잡혀 억대 세금에 직면했습니다. 그럼 이게 대략 몇 명 정도? 한 20명 될걸요? 20명. 네, 왜냐면은 2023년도에만 소득이 제 2억 4천이 잡혔어요. 지금 선생님도 내야 될 세금이 어느 정도? 1억이요. 1억이요? 네. 종합소득세 5,5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4천만 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등 플랫폼 업체는 배달업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달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자냐고요? 무슨 비자냐고!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배달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한국인들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배달하는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도대체 그 많은 한국인 명의는 어디에서 구한 걸까? 심층 취재 추적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음지에선 공고한 불법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일하는 건지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저 말씀 여쭈려고 하는데 선생님 저 뭐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아이돌 도망가. 혹시 외국 분이신가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좀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업계 사람들의 말이 공고한 구조를 짐작케 합니다. 수입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사신 거예요? 명의를 빌려줄 테니까 한 달에 뭐 30만 원 줄 수 있냐, 아니면 그 사람 일하는 거에 소득 뭐 5%나 10% 달라. 한국인 거 아이디 빌려주는 조건으로 지사에서 외국인에게 9만 원 받고 한 달에 9만 원을 받고 그리고 한 건에 200원씩을 차감을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빌려준 사람도, 도용한 명의로 외국인 배달시키는 업자도, 이들 덕에 배달기사로 일하는 외국인도 모두 돈 버는 구조란 겁니다.
베트남에서 하루 종일 배달해도 한국 돈으로 2만 원 벌거든요. 여기 와서 얘네가 하루에 30만 원씩 이렇게 버니까 한 5년만 일하고 가도 거기서 부자인 거예요. 퇴사한 사람 명의를 무단으로 외국인에게 줬다며 소송이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1년 정도 그 선생님 명의로 소득이 계속 잡혔었던 거네요. 작년에 그만둔 게 22년 5월 달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단 1초도 일한 적이 없어요. 삭제를 안 하고 이걸로 그냥 명의를 막 몰래 만들어서 외국인들 태우고. 해당 업체를 찾아갔지만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허술한 본인 인증도 문제라고 합니다.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1분 안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휴대전화 몇 번 두드리니 기자가 명의 도용 배달 기사가 됩니다. 제가 갑자기 그냥 라이더가 된 거네요. 네, 라이더. 그럼 제가 갑자기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 된 거예요? 네. 몇 분 안 걸렸죠? 네. 끝났어요. 일하시면 돼요. 허술한 인증 절차를 확인했을 뿐 실제 배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해도 뭐 그냥 모든 증거를 다 가져오라 그래요. 모든 증거를 신고한 사람이 다 달라 그래요. 도용이 돈이 되는 이 구조. 뿌리 뽑아야 할 주체가 누구일까요? 저희는 경찰처럼 바로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심층 취재 추적, 송채은입니다. 네,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배달일 하는 외국인 라이더의 실태, 현장 카메라를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생계가 걸려있다 보니 한국인 기사들과 갈등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도망치기만 하던 외국인 라이더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맞서면서 현장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장 카메라 송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건 외국인 불법 배달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기자를. 네, 일단 그럼 경찰서에 신고 좀 할게요. 변한 건 불법 배달 기사도 맞불을 놓는다는 겁니다. 네, 지금 도망가려고 숨잡습니다. 영수증 들고 간 거예요? 영수증 띄워라. 증거니까. 피고 가본 것도 영수증이 다 없죠? 일단 증거만 가져가 없애면 잡히더라도 발뺌 가능하다는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두고 간 이 오토바이는 어쩔까요? 돌아와요. 자기 오토바이 가지고. 내가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애는 도망가고 다른 애가 오토바이를 찾으러 오는데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위협하고 막.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선생님 혹시 오토바이 주인이세요? No, my friends. So he called you and asked you to take this bike? I don't use the phone. How did you know that he left his bike here? Because I am working and saw his number. What's the problem now? 손에는 도망간 친구의 헬멧이 들려있네요. 불법 배달을 놓고 벌어지는 충돌은 이미 위험수위입니다. 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거세게 잡으면 더 세게 대응합니다. 흑살 맞아요? 왜? 문제 어디 나왔어요? 왜?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영어고. 왜? 내 이름! 야! 나가! 나가라고! 나가! 수사기관을 피하는 대신 활용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불법 배달로 잡으면 폭행 신고로 맞대응입니다. 있었나요? 네. 저는 전혀 때린 적 없고 어떻게든 저를 엿먹이려고 하는 거겠지. 때렸으면 뛰지도 못하죠. 폭력은 얘가 들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특검 목소리 원해요? 본인이 맞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너 폭행 신고 그거 취하할 테니까 너도 내 출입국 신고 취하해라. 하나의 무기화로 삼는 거죠.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서 잡고 있답니다. 애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매년 이제 단가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왜 직접 나서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심각성 파악도 좀 현장 기사들에 비해 너무 뒤처져 있지 않나. 외국인 관련은 출국관리사무소로 연락하세요. 항상 인력 부족 문제 얘기하면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잡지 말라고 할 거면 좀 잡아달라는 겁니다. 신고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불쌍의 이유로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 분들
비자라던가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거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걸 맞냐고 물어본 게 잘못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뭐 물어보면. 진화하는 외국인 불법 배달과 격해지는 충돌.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려. 저기요.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배달일하는 외국인 라이더들의 실태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잠복 수사까지 벌어지는 단속 현장에 현장 카메라 팀이 동행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코앞까지 왔습니다. 들어갈 때를 보는 겁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대기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만 한번 여쭐 수 있을까요? 배달 플랫폼 지금 압수수색 영장 전에 안에 관계자도 있는지 먼저 직원들 가서 확인하고 2시간 기다렸고 지금 들어갑니다. 여긴 배달업체입니다. 불법 외국인 라이더 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 고용하는 거에 관련해가지고 뭐 명의 빌려주고 이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서류나 전자증거나 다 압수를 해갈 거예요. 네, 집행하시죠. 돈이 오간 정황 담긴 외국인 명단이 나옵니다. 배달일 하면 안 되는 외국인 비자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F4로 돼 있잖아요. 취업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F4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 중요한 건 한국인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해줬냐는 겁니다. 포렌식 장비가 삭제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건 삭제한 거예요? 삭제한 것들. 근데 이게 원래 여기서 검색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깡통? 거의 깡통이에요. 하나 정도 파일이 있거든요. 그 파일 정도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파일명으로 된 대여자랑 뭐 외국인의 명단을 만들어놨을 것 같은 이제 파일이 엑셀 파일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 삭제된 상태로 확인이 됐고 컴퓨터 하드를 통째로 가져갑니다. 지우려 했던 걸 되살릴 겁니다. 단속받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도 좀 지운 정황이 있다. 저희는 각자 컴퓨터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떤 게 지워져 있는지 저는 아직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정부의 외국인 불법 라이더 집중 단속 2달째입니다. 정부 단속 바람부터 피하자며 조직적으로 숨은 흔적들도 보입니다. 사무실에 똑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나오세요. 아래 위로 남새. 지금 나갈 거예요. 지금 롯데리아 옆으로 나갑니다. 저희는 인천 출입국에서 나왔고요. 저희 사장님 신분증 아이디 카드 확인만 하고 금방 갈게요. 네, 대신했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생계가 달렸다는 한국인 라이더들이 있습니다. 법무부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부 대응을 바란다며 보낸 영상입니다. 저기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있어요? 자, 보여줘. 어떤 거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경찰의 영역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나와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출동 거부가 말이 됩니까? 일시적 대응에 그칠지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단속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해야지 좀 쉬었다가 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불법 기사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직접 함께 잡으러 뛰어다녔던 송채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배달 기사를 잡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이 외국인을 잡는 상황인데요. 네. 외국인들 중에 이제 물론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다른 유학생 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불법 행태를 보다 못해 한국인 라이더들이 결국엔 직접 나선 양상입니다. 어떻게 잡는 건가요? 이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라이더가 왔다 싶으면은 한국인 맞나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좀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외형을 봤을 때 좀 약간 한국인이 아닌 느낌이다. 그러니까 장비를,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좀 저렴한 오토바이를 쓴다든지, 뭐 한겨울에도 크록스를 신는다든지, 네. 좀 이런 특징들을 파악해서 외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런 좀 한국인들의 자체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헬멧 같은 걸 좀 내려 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서 간혹 가다 한국인한테 외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들도 이제 안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 앱을 보니까 영어 앱을 쓰거나 다른 앱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알아보기도 하나 보죠? 네, 보통 항상 휴대폰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슬쩍 보고 언어 설정이 영어인데요? 한국인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영화같이 거의 추격신을 벌이더라고요. 네. 막 도망가던데요? 네, 사실 저도 직접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제 2초 남은 상황에서 뛰어서 막 같이 잡고 이랬었는데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게 도망가고 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좀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려다가 오히려 사고 나는 거 아닌지 걱정되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네. 그리고 막 오토바이로 자기가 도망가려고 살짝 밀어버리려고 하는 모습까지 있었죠. 네. 옛날에는 사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좀 몸싸움도 약간 소극적으로 하거나 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상황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로 그대로 한국인 라이더를 밀고 간다든지 아니면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저랑 인터뷰를 했던 라이더 중에도 손 인대가 늘어나서 이제 일 자체를 아예 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불법 오토바이들이 너무 빨리 사실 인도도 막 다니고 노약자 있는데도 그냥 달려가 버리고 하니까 사고 나는 게 늘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명의를 도용한 건데? 사고가 나면 잡을 방법이 사실 없죠. 왜냐면 오토바이를 조회를 해도 그 사람의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빌려준 사람 혹은 원래 명의자의 정보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면허가 없거나 보험이 없거나 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치고 간다면 어떻게 보면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렇게 도망가면 오토바이를 버리고 가는데 오토바이는 누가 가져가요? 보통 원래는 본인이 가져가거나 했었는데 이것도 조금 달라진 양상인 게 친구나 지사를 통해서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방송된 현장 카메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다려봤어요. 누가 가져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네, 정말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하고 지켜봤는데 다른 외국인이 나타나서 오토바이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더라고요. 이렇게. So how did you know that he left his bike here? Because I am walking and saw his number. What's the problem now? You just saw it? Yeah. What's the problem now? There's no problem. I just want to ask him. 정말 그럴 수 있죠. 정말 그럴 수 있는데 웃겼던 거는 사실 아무리 친해도 저희 친구의 차 번호까지 외우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 친구가 옛날에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진실일 수는 있지만 심증적으로는 의심이 가고 또 손에 들려 있는 게 아까 도망갔던 라이더의 헬멧을 그대로 들고 있더라고요. 시킨 거죠. 네. 아, 그런데 이거를 사실 한국인 라이더가 잡는다는 상황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직접 잡으러 다닐 수밖에 없나요?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네. 다치고 위험한데 왜 직접 나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나라에서 나서주지 않는데 내 생계를 내가 지켜야지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라이더가 유입이 되면서 콜 단가가 싸졌다고 하더라고요. 배달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이 물론 있겠지만 네. 점점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싼 값에도 이제 흔쾌히 노동력을 제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한국인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원래 유지하고 있던 본인의 생계가 점점 더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결국엔 직접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나왔던 현장 카메라에는 사실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불쌍의 이유로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 분들 비자라던가 아니면 개인정보 같은 거 물어보셨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물론 신고하고 도망가고 잡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니까
노파심에 그러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조금 너무 소극적인 대처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긴 했어요. 네. 신고는 사실 명의 도용이나 그런 불법 체류가 의심이 돼서 하는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또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잡아서 출입국관리소, 법무부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일부 경찰들도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오히려 더 한국인 라이더보다 현장에서 더 지키고 계시면서 이 사람도 좀 이상한데 하면서 직접 네. 이렇게 잡는 경찰분들도 있었지만 네. 또 얘기를 나눠본 한국인 라이더들에 따르면 이제 출동 거부까지 하는 상황도 되게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계속 신고를 하니까 좀 그랬겠죠? 네, 그래서 직접 출입국 외국인 관리청에 찾아간 라이더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뭐 제보를 해주신다고 일일이 다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 여러분이 직접 다니면서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결국엔 내가 하는 수밖에 없나 해서 2달 동안 네. 약 50명 정도를 잡은 한국인 라이더분이 계세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근데 그게 한 동네, 한 구에서만, 서울의 네. 한 구에서만 그렇게 잡은 거였어요.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그걸 엑셀로 정리를 해서 어머. 본인이 이제 증거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그 정리를 직접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신고를 하고 네. 찾아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나 보네요. 네. 원래 이 외국인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유학 비자로 들어온 거 맞죠? 대부분 유학 비자더라고요. 그러면 불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건데 이거를 채용을 해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이게 그 배달 플랫폼이 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에서 직접 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관리가 쉽죠. 불법 외국인들이 취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면 직접 증빙을 해야 되고. 그게 더 어려워요? 네, 본인 인증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본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라이더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좀 관리가 용이한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플러스 지사라고 해서 그 본사와 지사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사와는 개별적인 회사니까 본사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사장들은 이제 값싼 인력을 쓰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외국인들을 이제 막 무더기로 고용을 하고 이제 그런 외국인들은 본인의 나라에서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그런 이점을 서로 이용하는 거죠. 윈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배달 지사 같은 곳들은 외국인 라이더들한테 수수료 같은 것도 더 받나요? 훨씬 더 많이 뗀다고 합니다.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 대여비도 뭐 한국인 라이더들한테는 뭐 1%를 떼어간다면 외국인들한테는 5%를 떼어가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은 그 수수료를 떼어가도 외국인들은 불만을 크게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불법으로 일하는 거니까요. 네. 본인의 나라에서 벌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빌려주는 한국인도 있나요? 이름을 빌려주는? 네. 한국인들이 이름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경찰이랑 같이 봤던 라이더도 배달 플랫폼 어플을 켜면 한국인 이름으로 돼 있어요. 뭐 김철수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김철수 라이더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김철수 씨가 아닌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빌려준 김철수 씨는 누구냐? 지사장이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사장이 본인의 지인이나 가족 명의를 이렇게 빌려서 한국인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죠. 그냥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도 돈을 받아요? 네.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제가 베트남 라이더들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는 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도 제가 봤어요. 한 번 빌려주는데 20만 원에서 30만 원인가요? 아니면 월로 그걸 또 받나요? 20만 원, 30만 원을 입금을 해주고 원로는 또 따로 매달 이렇게 주는 그 거죠. 배달비의 일정 부분을 또 떼주는 거고요? 네. 완전 수익구조예요. 그래서 지사장도 배를 불리고 외국인 라이더도 이점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수수료를 받으니까 좋고 결국에는 다 이 불법 구조를 활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꾸 명의를 빌려주다 보면은 분명히 피해 사례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한 지사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라이더가 네. 등록을 하려면 자기 주민번호나 통장 그 정보나 이런 개인정보를 다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사장들이 말을 하지 않고 회사 한 라이더들의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누군가 배달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뭐 후학 및 뚜원 뭐 이런 사람들이. 네, 그쵸. 그래서 그 계속 그 팝업이 뜨는데요. 그 알림 휴대폰에 오늘도 무슨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세요. 이런 알림이 뜨는 거예요. 나는 이 지사를 그만둔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일을 하라는 알림이 오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연말에 소득을 조회할 수 있잖아요. 네. 엄청난 양의 세금이 내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증빙이 안 되나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나는 이 지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증빙을 해야 되는데 전산상으로는 그 사람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돈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산 기록상에는 아무 정보도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돼버리네요. 오히려. 네.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범죄를 다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 네.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송 기자가 사실 외국인 불법 라이더 보도를 하면서 이게 널리 알려지게 됐잖아요. 네. 이 외국인 라이더들도 뭔가 반응이 없었나요? 반응이 있었죠. 엄청 움츠러들었다고 해요. 본인들 매뉴얼도 있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도망쳐라. 네. 그 항상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 라이더들이. 누군가와? 네. 네. 그래서 잡히면 일단 어플부터 지워라. 딱 뜨면 한국인 이름이 뜨니까 어플부터 지워라. 네. 영수증을 떼라. 영수증을 왜 떼는 거예요? 영수증이 그 배달 번호를 조회하면 네. 본사에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누가 사람 이거 누굽니다. 그럼 외국인인데요? 그럼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영수증 하나를 이렇게 쥐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달 가방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픽업한 음식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영수증 하나도 없었어요.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미 그러니까 픽업을 하고 떼놓고 픽업을 하고 떼놓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혹시 걸릴까 봐. 어머. 얼마나 많이 또 잡히고 했으면 네. 스스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진짜 심각하네요. 그러면 이거를 결국 누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본사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던 본사가 사실 책임을 지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라이더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곳에서 뭔가 네. 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쪽의 입장을 물어봐도 본인들은 아는 족족 다 처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개의 회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영업권을 또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불법적인 경영권 아닌가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외국인들 그렇게 불법으로 가져다 쓰는 거니까 불법이고 또 이름도 어쨌든 배달의 민족 파트너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경영권 침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사 측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어쨌든 유학생 비자로 와서 한국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이 항상 부족하고 나올 수가 없고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사실 들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송채은 기자가 보도를 잘 해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큰 사고나 사달이 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제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앞으로도 계속 불법 라이더 실태를 좀 추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카메라 우리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채널A 제보라고 쓰시면 현장 카메라 제보합니다 써주시면 저희 기자들이 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앞까지 왔습니다. 고용하는 거에 관련해가지고 뭐 명의 빌려주고 이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서류나 지금 F4로 돼 있잖아요. 취업으로 할 수 없는 똑바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와서 좀 해주십시오. 이거가 말이 됩니까? 네, 잠복 수사에 압수수색까지 동원된 단속 현장 함께 동행 취재해온 송채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기자 요즘
한국인 라이더들이 송 기자에게 의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좀 연락을 많이 받아서 아, 그래요? 네, 소통을 좀 이전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 이제 잠복 취재도 하고 압수수색도 같이 동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도 나가고 밑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쭉 보는데 송채연 기자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아. 드디어 이제 잠복 취재까지 같이 나간 건데 네. 현장에서는 좀 어땠나요? 어디를 잠복 취재를 한 건가요?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이랑 동행 취재를 진행을 했고요. 그 비마트라고 해서 그 배달 기사들이 주로 많이 픽업을 해가는 그 배달의 민족 플랫폼, 그러니까 그 픽업 존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기사들이 많이 오니까 그 장소를 정해서 이제 기사들을 이제 한번 탐문을 해본 거죠. 비마트라고 배달 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네네. 가서 그 대기를 해서 이제 네. 외국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방식인데 일단 제가 이제 되게 영화 같다고 느꼈던 부분이 일단 그 자맹 차량이 이제 따로 있고요. 거기 안에는 이제 조끼를 입은 그 단속관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2인 1조로 돌아다니는데 한 명은 밖에서 이제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를 해봅니다. 이 오토바이가 외국인 명의인지 한국인 명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외국인이 한국인 오토바이를 빌려서 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명의가 외국인인 게 조회가 되면 외국인이 타고 있다는 확률이 좀 더 높으니까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전으로 인이어를 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오, 방송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게 전달을 해서 이제 네. 안에 있는 단속관이 얘기를 듣고 누구누구 지금 외국인 명의 오토바이 타고 있습니다. 네. 하면 안에 들어가서 말을 걸어봐요. 어. 여기 비마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도 내려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잘 구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2인 1조로 네. 좀 현장에서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혹시 외국인 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네.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계속 동행했던 한국인 라이더분들은 일명 헌터라고 하죠. 그 외국인 라이더를 잡는 한국인 라이더분들은 그냥 대놓고 저기요 외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네, 그렇게 말이에요.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조심스럽고 그 신분증 자체를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와 그런 절차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조심스러워서 일단 번호판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도 대뜸 신분증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을 걸어보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나서 네. 절차를 집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면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화면 보니까 위아래 남색 내려갑니다 이렇게 무전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 무슨 상황이지 했는데 그게 이제 무전으로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 내리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한국인 라이더들이 붙잡는 영상을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도망간다든지 막 뿌리치고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네, 도주한다든지 그런 네.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장 네. 단속에서는 일부러 이제 조끼를 입은 단속원들이 나와서 에워싸고 혹시나 도주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그렇게 도주로를 좀 차단하고 안전하게 검문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문을 했더니 실제로 외국인 라이더였나요? 그분이 외국인은 맞았어요. 네. 외국인은 맞았는데 비자가 이제 F6라고 해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어서 배달 일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비자여서 이제 상황이 마무리됐다라고 무전까지 치는 거를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세요. 아래 위로 남새. 지금 나갈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인천 출입국에서 나왔고요. 저희 사장님 신분증 ID 카드 확인만 하고 금방 갈게요. 네, 실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같이 잠복으로 동행 취재를 했는데 네. 한 몇 명 정도 현장에서 검거가 됐나요? 제가 비 오는 날 밤에 나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그 다 맞으면서 단속관들도 이제 다 맞으면서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비를 밤새 맞아서 감기에 좀 걸린 것 같긴 한데 이게 비 오는 날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배달 단가가. 그리고 한국인 라이더들이 잘 일을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비 오는 날
이런 때 좀 많이 나와서 힘들고 배당 단가 높아지니까 네. 더 많이 출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저는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나갔는데 외국인 그 한 명, 그 결혼 비자였던 분 한 명 보고 나머지는 다 한국인이었어요.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속이 2달째잖아요. 집중 단속 기간이 3월부터 5월까지. 3월 9일부터 4월 네.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네, 그래서 이제 보름 정도 지금 남은 시점인데 네. 제가 4월 중순에 다녀왔으니까 이미 현장 단속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3월 초에는 정말 많이 붙잡혔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단속반들이. 근데 지금 이제 4월 중순이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장에서는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처음 단속을 한다고 공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도 나오고 법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지사 쪽에서 이제 뭐 DM이나 카톡 이런 걸로 공지를 했대요. 지금 집중 단속이 시작됐으니 외국인 라이더분들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일을 자제해 주세요. 뭐 식당에서 일을 하든지 다른 일을 잠깐 동안 찾아서 2달 동안은 일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공지까지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단속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잡는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잡기 시작하면은 누가 잡히겠습니까? 저도 그게 네. 의아해서 네. 이제 물어봤어요. 단속한다고 말해주면 당연히 숨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맞대요. 근데 그게 계도 자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알린 거고 사전에 이제 단속 계획을 짤 때도 우리가 이걸 공개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와 숨어서 단속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를 다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해요. 물론 조용히 단속을 하면 더 네. 많이 잡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일이 어쨌든 지사를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외국인 한 명 한 명을 잡는 것보다는 좀 큰 단위로 잡는 게 더 좋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사까지 또 같이 가신 거죠, 성 기자가? 네, 그게 네. 압수수색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돼서 네. 이제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정황이 발견된 지사에 같이 가본 거예요. 이제 압수수색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했잖아요. 왜 네. 그런 건가요? 일단 지사장이 없었어요. 영장에 명시된 피의자가 현장에 없었고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좀 대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패턴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출근하는지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올 때까지 같이 잠복을 해서 기다렸는데 네. 2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근데도 이제 오지 않아서 그냥 바로 이제 그 압수수색 파란 박스를 들고 같이 들어갔고요. 거기 안에 있는 현장 직원한테 이제 압수수색 사실을 고지하고 대표에게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전화 요청을 드린 거죠. 근데 전화를 했을 때 대표가 처음엔 받았어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전화 때 받았죠. 모르고 받았죠. 네. 이게 온지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나왔다. 꽤 많이 오셨다. 막 이렇게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대표가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지사였는데요. 네, 그 인천에서 관할하고 있는 네. 그 지사였는데 네. 이제 서울에 있어서 오는데 2-3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영장을 집행하려고 본인에게 다시 통화를 시도했는데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장 집행,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3시간 동안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압수수색 현장에서 뭔가 확실한 증거 같은 걸 발견을 했나요? 좀 안타까웠던 게 정황 증거만 발견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보통 압수수색을 하면 이제 서류나 컴퓨터 자료 이런 걸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컴퓨터를 이제 잠금을 해제해서 파일을 확인해 봤더니 이미 지운 정황들이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이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하드에 연결을 해서 이제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그 흔적을 좀 찾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거든요. 삭제한 파일들 이름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네, 그래서 이름 그리고 뭐 명의 대여 이런 제목으로 된 파일이 있어요. 엑셀 파일. 네. 근데 그걸 눌러보면 X라고 떠요. 파일이다? 네, 그냥 그 경로가 삭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지운 흔적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단속하시는 분들도 깡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게 깡통 컴퓨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하드를 통째로 뜯어가서 따로 이제 전문 포렌식을 맡겨서 그 자료를 다 복원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거 다 지웠는데도 복원 맡기면 나오긴 하나요, 다? 네, 그게 포렌식을 맡기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그 자료는 다 복원을 해서 그 증거를 입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제목들이 뭐가 있었어요? 좀 정황 증거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뭐 명의, 이 사람 비자 뭐 이런 것도 다 있었나요? 아, 비자는 사본으로 이렇게 파일에 껴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지사장이 인지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F4 비자라고 해서 네. 그건 재외동포 비자거든요. 오. 근데 그것도 배달업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뭐 재외동포라서 괜찮다고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비자들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 그 신분증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파일 제목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했을 때 명의 혹은 대여 이런 식으로 제목이 돼 있는 파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의심스럽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 심증은 있어요. 네. 심증은 있는데 어쨌든 이 압수수색, 단속이라는 절차가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 확실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심증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정확한 그 확증을 확보하는 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의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미리 자료도 전부 다 삭제를 해놓고 폐기를 해놓고 전부 다 뭐 비자 같은 것도 전부 다 클라우드에 올려놓거나 이런 식으로 미리 대비를 다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당시에 이 파일이 뭔가 컴퓨터로 저장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로 이제 서버를 구축해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단속을 어쨌든 미리 예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운 정황들이 좀 발견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인 라이더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계속 연락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단속 나가는 것도 다 연락을 받았나요? 네, 일단 제가 그 마지막 기사가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법무부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단속을 시작하겠다. 제가 2월 말에 기사를 냈었는데 3월 초에 이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그 보도 자료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보도 자료로 나간 기사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서 아, 기자님 덕분에 단속이 시작된 것 같다. 꾸준히 보도해주신 덕분에 법무부가 움직인 거 아니냐. 또 이게 최초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법무부에서 이제 배달 라이더로만 업종을 한정해서 집중 단속을 했던 건 최초라고 해서 이거를 내가 꼭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네. 해서 되게 장기간 법무부와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동행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도 사실 송 기자가 보도를 많이 해주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니까 또 집중 단속을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송 기자가 계속 이제 불법 라이더들을 잡는데 앞장서고 있다 보니까 라이더분들이 엄청난 제보 영상을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숨어도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는 의미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받은 영상의 그 촬영 시점이 네. 법무부가 집중 단속을 시작한 이후였어요. 오. 그러니까 근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불법 비자로 배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라이더분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체감할 수가 없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많다. 주말에 더 많다. 밤에 계속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본인이 직접 잡은 영상을 저한테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보면은 뭐 단속 거부를 하는 얘기도 나오고 싱크도 있긴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아, 그거는 예.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 불법 외국인을 발견하면 일단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경찰이 24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일단 1차적으로 신고를 하는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항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경찰서 혹은 뭐 지구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그분이 직접 신고를 했을 때도 출동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찰의 소관이 아니어서. 네. 근데 사실 명의 도용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취재를 했었을 때도 현장에 나가서 외국인을 잡았을 때 경찰이 명의 도용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명의 도용까지는 우리가 수사를 하고 그 이후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우리가 이관을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경찰관도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주로 경찰에 신고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저는 뭔가 경찰과 법무부가 물론 서로 다른 기관이긴 하지만 그 라이더 문제에서 명의 도용과 그런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항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 좀 긴밀히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실 2달 집중 단속 기간이 이제 곧 15일 정도 남았으니까 곧 끝나게 되는 건데 네. 이거 끝나면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조금 있거든요. 네. 송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회의적인 입장이 많았어요. 제가 라이더분들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냥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보고 또 자영업자분들한테도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게 단속 기간이 이거 보여주기식 아니냐, 끝나면 다시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압수수색했던 현장 단속관 분들께도 여쭤봤는데 영업 정지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지사장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나면 다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다시 불법 외국인을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법무부가 또 그 지사를 예의주시해서 단속을 하면 또 적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2달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나면 송 기자가 또 예의 주시를 해야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저도 끝까지 네.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법무부랑 계속 잘 소통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현설 송채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에 채널A 제보를 검색하시면 현장 카메라에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